10대 남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한 음란 비디오 테이프가 나돌고 있어서 경찰이 지금 그 출처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내 한 인기 여가수의 남녀 관계가 담긴 비디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우리 사회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각종 음란물이 게재되는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사건인데요. 단순히 그냥 음란물 정도, 뭐 야동 보는 거 아니야? 음란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 이면에 정말 이 영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누군가의 성착취가 있었고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뭐 N번방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류의 범죄는 항상 있어 왔고 N번방 사건은 특별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릇된 성의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여성의 성을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활용하거나 혹은 나의 성적 욕망을 풀어주는 도구이거나 이런 생각을 옛날 세대가 계속 해왔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걸 계속 즐기기 위한 문화와 장치들을 구성했던 것이죠. 그 구성의 방식이 이제 디지털로 넘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확장된 거죠. 사실 바뀌었다니까. 일 년이 지나도록 윤서 씨는 여전히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심장 좀 빨리 뛴다던가 이게 지하철 같은 데서도 눈이 마주치고 저는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사람들이라고 나한테 그런 짓을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SNS를 통해 접근했던 한 남자. 직원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승무원이든 비서든 그쪽으로 채용을 시켜줄 테니까 사진을 보내라고. 그 진짜 문서까지. 네.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서 직접 자기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그렇게 약간 신뢰를 주려고 하니까 믿었던 것 같아요. 메이저 항공사 직원이라는 말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윤서 씨. 하지만 그 남자가 기회를 주는 대가로 원한 것은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해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놓치기 아까운 기회라는 생각에 결국 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적으로 압박을 줘요. 뭐 오늘까지예요, 몇 시간 뒤까지예요 이러면서 몇 시간 뒤까지 이렇게 안 하면 너한테 기회도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일단 보내고 생각을 하자. 전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사진을 보내자마자 남자는 숨겼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추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주변에 윤서 씨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진 유출을 안 시키고 싶으면 자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뒤에 사진을 안 보내면은 이번엔 동기 몇 명한테 사진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간적으로 협박 주면서 1분 남았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진짜 동기한테 보내기도 하고 사진을.
협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일부 지인에게만 사진을 보내더니 최근엔 SNS에 공개적으로 윤서 씨의 신체 사진과 신상을 유포했습니다. 돈을 받고 사진을 거래하려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제 이름이랑 이거 합니다. 연락주에 댓글을 단다든가 근데 제 계정을 피관다고 제 문서생이랑 글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있으면 좀 정도가 심해지게 그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렇게 협박과 유포가 반복됐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단 잠이 안 오고 좀 심장도 빨리 뛰고 그냥 뭘 해도 그냥 집중이 안 되고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괜찮아진 줄 알고 이제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끊으니까 다시 잠이 안 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악화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지금 그래서 개명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자 결국 윤서 씨는 1년 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힘들게 낸 용기였지만 신고 과정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놓고서는 거의 잡기는 힘들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잡기도 힘들고 잡으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경찰분들이 좀 이제 시간 좀 지나면은 그냥 덮어두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긴 했어요. 불법 촬영과 유포, 지속적인 협박을 통한 성착취와 이미지 등을 함부로 합성하는 지인 능욕 범죄까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는 그 대상과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7년) 560여 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10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SNS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도 2007년 240건에서 지난해 1,4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한 7년, 8년 사이에 10배가 넘게 늘어난 거죠. 이것이 폭력이다. 이것이 이제 인권의 문제이다라는 시각이 없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골마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도 이렇게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문제는 계속 있었었는데 사회가 그것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것은 야동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하고 이 피해를 반복하고 그 가해를 용인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SNS를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피해자는 3년 전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SNS를 통해 같은 수법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SNS 일탈계. 청소년들이 신체 사진을 올리고 서로 평가해주며 소통하는 일종의 SNS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빌미로 접근한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협박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 성착취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기는 경찰이고 제가 이제 일탈계를 했으니까 원래 잡혀가야 되는 건데 본인이 봐주겠다고 대신에 노예를 하면은 이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반년 정도
성착취를 당했었어요.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었고 오늘 이걸 보고서 찍어 보내라고 했고 성착취 협박은 겨우 끝났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SNS 알람이 울리면 당시의 공포가 되살아납니다. 채팅 어플 알람 소리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알람 소리도 몇 번이나 바꾸고 그리고 전화 올 때도 모르는 번호로는 계속 무섭고 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은 일단 안 받고 자의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했었고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볼 때마다 그래요. 무엇보다 내 사진이나 영상이 나 모르게 어딘가에 유포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진 않을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좀 아무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성인 여성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피해자들 겪는 피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해자들이 굉장히 이런 착취물을 공유하고 한편으로 범행 방식도 굉장히 학습을 해서 점차로 발전시켜 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유포가 시작되면 완전히 삭제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유포된 영상물 삭제를 가장 원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어떤 영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다시 이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이고 그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시작을 영상물 어디에 또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하거든요.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해요.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불법 피해 영상물 삭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1년 만에 삭제 지원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삭제 요청이 급증하자 지원 인력을 2배 이상 보강했지만 한 달 평균 8,000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가부 산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삭제 지원 중심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온라인 공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러한 그 툴 같은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찾아서 그것을 리스트업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일명 디지털 장의사를 찾기도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들은 의뢰인이 삭제하기 원하는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찾아내 지우는 일을 주로 하는데 의뢰 비용은 한 건당 3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려면 300만 원 이상 필요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셈입니다. 청소년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청소년들이 뭐가 이런 자기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포됐을 때 은밀한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 유포가 됐을 때 저희 회사에 이제 울면서 꺽꺽대면서 전화가 와요. 성인이 되면 그때 알바를 해서 돈 벌어서 자기가 줄 테니 자기 거를 좀 삭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상황을 악용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자 피해자가 디지털 장의사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알고 보니 영상 유포자와 디지털 장의사가 한편이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사람과 올리는 사람이 같다라는 거죠. 실제 한 공간에 있어요. 가서 봤더니 커다란 건물의 한 층에 여기가 그 올리는 곳, 여기가 지워주는 곳, 여기가 필터링 회사. 그러니까 그게 다 한 공간에 있었어요. 그 웹하드 업계 사람들은 너무 이상할이 많지 원래 그래요예요. 원래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야 돈을 벌죠. 10년 사이 빠른 속도로 급증한 범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잘못된 인식 수준은 판결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걔네는 카운팅을 합치는 책인 거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소라넷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모의하고 그 장면을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등 심각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고 사이트는 2016년에 폐쇄됐습니다. 아무리 뭐 강간 중 뭐 무슨 여대생 이래도 에이 설마 진짜 범죄겠어? 라고 하고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항상 그런 영상을 봤었고 그리고 정말 습관적으로 그런 영상들을 봐왔어 노출됐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폭력을 저지른 거였다? 이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요 운영자가 모두 해외로 도피해 당시에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새로운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회원 수는 120여만 명으로 원조인 소라넷을 능가했고 23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유통됐는데 주로 소라넷에 게시됐던 성범죄 장면 영상물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이트 운영자인 안모 씨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이미 지난해 말 출소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것이 양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그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고 또 피해자를 열심히 수사기관에 찾아서 지원하고자 하지 않는 가운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목소리만 들리면 가해자의 정상, 반성문 그것만 보고 재판과 판단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가해자가 이렇게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한번 줘볼까. 솜방망이 처벌은 더욱 대담한 행동을 불러왔습니다. 일반적인 웹브라우저에선 접속조차 어려운 다크웹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23개 국가가 공조해 운영자 검거에 나섰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20대 초반의 한국인 손정우였습니다.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one of the worst forms of evil imaginable. I am pleased to announce the takedown of one of the world's largest child sexual exploitation marketplaces on the darknet. Welcome to video.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영상만 25만 개.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만의 아동이었고 심지어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성착취가 이런 식으로 발달해 가는구나 라는 그 교차점을 굉장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23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지금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구해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법원이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게 내린 형량은 불과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도 양형에 참작됐는데 2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라는 건조한 단어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정말 가학적이고 아동들에 대해서 거의 고문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정도의 행태들이 벌어지는 영상물이 거래되었고 기소사항은 또 9개에 달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훨씬 손정우의 범죄를 정교하게 분석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의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훨씬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손 씨는 지난 4월 말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인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현재 법원이 이에 대한 추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가 결정돼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손 씨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아동 성착취 영상 유통 등을 제외하고 자금 세탁 등 3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미국으로 보내시게 되면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최소는 20년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 있겠고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주동자인 조주빈을 비롯해 이원호, 강훈, 문형욱 등은 최근에야 검거됐지만 일부 가해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설계자로 불리는 왓츠맨 전모 씨. 전 씨는 이미 2018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해킹 시도만 340여 차례,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을 제작 유포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4월부터 텔레그램에서 일명 고단방을 만들어 N번방 사건을 기획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덕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집행유예도 꽤 나오는 범죄예요. 실제로 집행유예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실형은 더 적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이걸 음란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포르노 이거 어쩌다가 할 수 있는 여전히 법을 판단하고 있는 판단자들의 대다수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입법부가 암만 형량을 강화해봤자 재판으로 가면 또 형량이 떨어져요. 박사 조주빈과 함께 N번방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켈리 신모 씨의 판결은 사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N번방 사건이 터지기 전 신 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유포,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전과까지 있었지만 1심 선고 결과는 고작 징역 1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켈리 대화 내용을 보면 켈리가 중학교 여자애 척해서 무서운 선배인 척해서 불러낼 거라고 그런 강간할 거라고 같이 할 사람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여자애 신생하시면서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 씨 측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신 씨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요 가해자라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제서야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신청하며 뒤늦은 수습에 나섭니다.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신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결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수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거는 과연 적절했는지, 이렇게 수사 협조하면은 1년 좀 경미하게 처벌되네? 잠깐만 고생하면 되네? 라는 그런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출소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개선하고 교화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수사 권력과의 유착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버닝썬 사건. 마약과 폭행, 성폭력 등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클럽 직원인 백모 씨도 손님이 준강간 당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백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 2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반성과 합의 등이 양형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반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버닝썬 직원 조모 씨에게는 4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양형의 이유는 비슷했지만 선고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적용도 낮고요. 그다음에 인식 역시도 사람들이 이건 신체적인 방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피해는 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가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어왔는지를 좀 제대로 본다면 그냥 음란물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형량대로 그렇게 마구 낮춰주진 않아요. 버닝썬 사건 연루자인 가수 정준영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항소심이 선고됐는데 원심보다 형이 1년 줄었습니다. 역시나 진지한 반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조차 하지 못했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인 반성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서 형이 더 낮아진 겁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 결국에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 이거는 법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지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실 관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제는 법원이 한번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안일한 인식은 기소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의 기소율은 더 낮습니다. 어렵게 재판까지 가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은 5%로 가장 낮습니다. 사법부의 관행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자기들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해자들은 밝혀지면 어차피 피해자면 창피당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세상에 이 정도 받고 나올 거고 아니면 뭐 양형 기준이 없고 그 변호사들도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저희 책무인 것처럼 법원에 계신 분들도 법을 단순히 적용하고 적용하는 어떤 기술자로서 본인의 위치를 그렇게
자리매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서화된 어떤 기록에만 집중하셨던 것이 과연 판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법을 적용한 판결들이 양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해자들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피하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직접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가장해 법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가상의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의 사진을 유포했고 그 친구 중 한 명이 2차 유포를 한 상태로 설정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휴대전화 증거 인멸부터 언급합니다. 일단 뭐 휴대폰을 없애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갖고 있을 게 맞을지 무조건 없애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게 다 타이밍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휴대폰 문제도 이렇게 뭐 어떻게 하자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른 곳에선 증인을 회유하라고 조언합니다. 무혐의로 한번 노려야죠. 신고가 없어야 되고 우선은 어차피 이렇게 돼도 다 죽느냐 나 혼자 죽느냐 이 차이고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며 감형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성문도 몇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성문 형태가 돌아다니잖아요, 온라인. 제가 성폭력 특별법을 치면요. 성폭력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들이 쫙 뜨잖아요. 전직 검사, 뭐 전직 경찰, 뭐 전직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카르텔을 만든 거예요. 이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는 온갖 수작을 다 하고 그 돈을 또 벌고. 법조계에서도 그게 돈이 되니까. 돈이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돈이 되는 거죠. 점심시간.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이 작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N번방 3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3번씩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번에 통과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하니까 이렇게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고. 직업도 나이도 다 다른 사람들. 무엇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을까요? 본인들 얼마든지 겪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데도 그동안 제재가 없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두려움. 오랫동안 쌓여온 좌절과 분노가 만들어내는 힘은 분명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발전을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줄 수 있는 계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 공부시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은 27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민의가 모인 겁니다. 결국 박사 조주빈을 비롯해 붓다 강훈, 이기야 이원호, 갓갓 문형욱까지 포토라인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들 많은데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죄책감 안 느끼시나요? 자, 이제 그만하실게요. 피해 여성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국회 국민청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10만 명 청원 조건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 20대 국회에서 기존 법률안으로 대체한다는 이유로 청원은 대안 폐기됐습니다. 제124망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공개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부의 인식 수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라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의 해결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같은 내용으로 국회 청원이 다시 진행됐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10만 명 청원을 달성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불붙은 여론을 감지한 정치권은 현재의 성폭력 범죄 처벌 총선을 앞두고서야 경쟁하듯 N번방 관련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 피해자 보호, 온라인 환경의 사회적 책무라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그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를 단호하게 처벌하는 법안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관련 활동을 해오던 기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으로 새롭게 결성된 단체들까지 힘을 모아 국회의원 면담과 온라인 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선 직전까지 입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활동까지도 저희가 확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긴급 간담회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전담반 긴급회의에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이제 소위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면한 거죠. 이제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총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결국 총선 이후 첫 본회의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거쳐 N번방 방지 3법 등 관련 법안들이 한꺼번에 통과됩니다.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거의 동력은 국민들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런 디지털 성착취물이 갖는 폐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했고 특히 여성들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는 사람이랑 모아두는 사람까지 다 처벌하면 대한민국 남성들 다 범죄자 된다. 어떻게 그런 과잉 입법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률 전문가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요번에 드디어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취급 당했었던 그 목소리가 실제로 법이 되어서 이 사회에 상식이 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관련 업계 등의 반발로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사업자에게 범죄 예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 등은 사전에 검열할 수 있는 필터링 기술을 갖추어야 하고 유포 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는 기업이 변해야 돼요. 기업이 변하려면 정부가 법률이나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을 맡겨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공공성이 큰 그런 범죄일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 이제 성착취 범죄를 차단하고 방어할 수 있고 신고할 수 있고 조사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묶어야 되는 공공 기술, 그러니까 화이트 기술자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던 관련 법의 양형 기준안 마련은 올 연말까지 미뤄졌습니다. 그 공백을 사법부가 어떻게 채워나갈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판결들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양형 기준을 또 추출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잘못된 양형 기준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다면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양형위원회가 올해 꼭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사진이 유포된 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취재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윤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됐고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특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의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의심 가는 사람은 없는데 저 한 번 옛날에 전화를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전화했었을 때 목소리가 일단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고. 정확한 그걸 혹시 나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거? 근데 그 사람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상담 내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니 일단 말 잘 들으면 안 부린다고 이런 말도 하고 네 사진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면 이 정도 되면은 협박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딩이 딱딱 있잖아요. 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있고 실제로 친구한테 보냈고. 근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낸 거를 는 처벌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 저랑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제가 여성가족부의 법률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무료 변호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진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고 신고해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신고해서 그냥 범인 못 잡고 흐지부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게 그나마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취재진의 권유로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범죄 피해자 전문 심리치료도 받게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제 또 여기 연락이 오는지 모른다는 그런 감이 때문에 큰것 같아요. 지금 신경 쓰이게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있으면 긴장하고 이런 반응 자체를 없애려는 노력은 오히려 본인한테 더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진행된 상담. 현재 윤서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든 거는 어떻게든 약을 먹고 버텼지만 그 이후의 부분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 만났다거나 혹은 비슷한 사건을 접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거거든요. 깔려있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무작정 피해왔던 윤서 씨. 이제는 조금씩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병원은 그런 게 좀 불안했었거든요. 아예 치료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원래는 사실 의지로 안 생겼거든요. 바뀔 수 있으면 계속 한번 더 바꾸시면. 그리고 상담을 받은 그날 경찰로부터 가해자를 특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안 내면은 거기 계속 붙잡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좀 알리거나 나서는 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게 해결을 위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잡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요.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4주기. 10번 출구로 추모객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인근에선 N번방 사건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 그때 제대로 수사하여 그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를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재입니다. 이번에도 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N번방을 술안주 삼아 낄낄대며 떠드는 그들에게 분노합니다. 여성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분노합니다. 수없이 반복했던 외침들. 우리는 들어줄 준비가 됐을까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뭔가 누군가 불편해하는 게 있다면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불편해하는 것을 반감사하는 게 아니라 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거리에서, 또 각자의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대단한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인간이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 뭐 저는 변호사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그런 업무로 나타나는 것이지 뭐 그런데 어떤 거창한 동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그런 구조가 바뀔 수 있을까? 네, 꿈 같은 얘기겠지만 그런 세상을 바꿔야지만 그런 세상을 이제 다들 이제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고 당연하게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중요시되는 내 돈을 위해 내 이윤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착취하지 않는 그런 자기 몫을 자기가 잘 챙기는 책임을 받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죠.
지금 어떤 한 사람의 가해 행동은 10년 전에부터 켜켜이 쌓아온 일상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런 악마라고 표현되는 그 남성의 가해 행동은 사실은 그 전부터 그 가해 행동을 하게끔 한 어떤 과정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에 어떤 모습의 악마를 우리가 더 마주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감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텔레그램에 있는 범죄자들이 주위에 있는 여자들을 보면 아, 내 감시자구나,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고 그러면 그 후에 계속 생길 추가 피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약간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피해자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잖아요. 그런 그냥 피해자들끼리 연대감에 제일 용기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아마 다들 못하시지 않았을까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연대할 때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도 있으실까요? 아무 죄도 없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